떠나는 7번 국도 여행. 날씨는 좋고 어디론가 막 좀 다녀보고 싶고 나들이도 가고 싶고 그런데 또 막상 텔레비전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요즘 딱 그런 때입니다. 맞아요. 은근히 그 심통도 나고 네. 의욕도 축 처지고. 아하. 아니 그러다 보니요. 뭐 자꾸 입에 뭐 그냥 좀 넣기만 되고 이래요. 괜히 의욕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맞아요. 기운이 다운되는 예. 것 같고. 그럴 때는 이 연어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연어에는 이 비타민 D가 풍부한데 이게 우울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어를 많이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것도 좋아요. 그 카카오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다크 초콜릿. 예, 그것도 이렇게 기분 업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야, 현성님은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네. 그러면 저도 좀 봐주십시오. 요즘에 잠이 일단 너무 안 오고 네. 외롭고 막 그래가지고 그대 기억이 막 이 노래 있잖아요. 이런 노래 맨날 막 지금 막 밤새 불러요. 막. 외롭고 잠이 안 온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여자친구를 빨리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아, 예. 아, 소개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체리를 한번 듬뿍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체리 안에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멜라토닌이 풍부하답니다. 그러니까 체리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체리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배부릅니다. 근데요. 아니 어떻게를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래 똑똑 시루가 될 수 있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7번 국도를 매주 보시면 됩니다. 지식을 살찌우는 방송 7번 국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지난 6월 6일 당연히 현충일인 건 아실 테고요. 그날이 현충일이면서 또 음력 4월 보름이었습니다. 강릉 분들이라면 이 음력 4월 보름이 갖는 의미를 아마 아실 겁니다. 아유 그날은요 강릉 단오제 중화에서도 국사 성황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날은 항상 우리가 저 대굴령에 가가지고요 네. 그들이 어떠 신이 이래 모셔오는지 예. 그리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소원도 빌고 이랬는데 올해는요 코로나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참석을 못한다 하니 예. 어떻게 영 짠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럽디다. 맞아요. 사실 저도 작년에 이제 촬영 때문에 처음으로 그 대관령을 가봤는데 현장을 처음 봤거든요. 놀랐습니다. 일단 규모도 그렇고 그 신이 나무에 강림하셔가지고 마을로 내려오는 그 과정, 전 과정이 뭐랄까 마치 좀 다큐멘터리 같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놀랐습니다. 예. 예. 올해는 이렇게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대신 저희가 달래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국사 성황제였다고 하거든요. 대관령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최고의 축제, 천년을 이어온 고귀한 전통. 올해도 변함없이 강릉 단오제가 시작됐습니다. 1년에 한 번, 매년 음력 4월 15일에 열리는 대관령 산신제와 대관령 국사 성황제. 인간 세상에 강림한 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하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대관령 산신제입니다. 네, 지금 대관령 산신제를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월 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강릉 시민들하고 강릉 단오제 관련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대관령에 이제 국사 선왕님 모시고 가는 날인데 선왕님 모시기에 앞서서 먼저 산신에게 먼저 그 인사를 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산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강릉 사람들은 그분이 그 김유신 장군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인 대관령 산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신라의 장군으로 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김유신 장군은 어떻게 대관령 산신이 됐을까요? 네, 김유신 장군께서 우리 이제 대관령 산신이 되신 역사적인 어떤 연유라든지 기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근데 그 김유신 장군이 강릉 시내에 머물면서 외적을 수호하기 위해서 계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릉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분이고 화보산사라는 강릉 시내에 김유신 장군을 모시는 사당도 있습니다. 손자 입자
그 산신제가 끝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앞으로 어떤 행사들이 오늘 있는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산에 올랐으니까 산이 주인이니까 산신제를 먼저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단오를 올해 잘 지르게 신을 모셔왔습니다 하고 이제 성황제 지내고 이제 그 신을 모시고 내려가야죠. 이제 내려가서 여산항당에 봉안제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5월 초소한 날 두 분을 모시고 이제 가설구 땅에 가서 이제 본 행사 이제 시작을 쭉 하게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 올해 온라인 단오제로 치러지면서 신주미 봉정 릴레이가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그 행사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단오 행사가 열리다가 보니까 예전처럼 좀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주미 봉정 같은 경우에도 좀 온라인상에서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주미 봉정 릴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kg 쌀을 가지고 와서 저희 위원회나 아니면 읍면동에 가시면 그 비치된 봉투에다가 쌀도 내시고 그러면 신주 교환권을 주고 또 하나는 그 어르신들에게 단오제를 즐기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한 병을 기부하게 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됐었고 그래서 멀리는 그 가수 남진과 또 서른도 또 가수 협회장까지 참여하는 그런 릴레이가 전국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사 성황제가 열리기 열흘 전인 음력 4월 5일 대관과 시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보태 모은 쌀로 단오제 기간 내내 사용될 신주를 빚는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바로 신주빚기입니다. 마스크를 한 재관과 무녀의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우리가 오늘 4월 보름날 우리가 참 옛날에 하던 그 역사로 4,000년 전 이루어진 강릉 단오 그것을 올해는 단오장에서 못하나 우리 저래 할도리는 해야 되고 열심히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주빚기로 첫 단추를 꿰는 강릉 단오제는 산신제를 마친 뒤 국사 성황신을 모셔가기 위한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국사 성황신은 신라 말의 고승이었던 범일국사인데요. 강릉 단오제의 주신이죠. 강원도는 20일간이고 영동법이고 영세업이고 대관령이요. 코로나19 때문에 윤 4월에 지금 행사를 치렀는데요. 오늘은 날씨도 맑고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는데 그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으면 더 좋아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올해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집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단오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온라인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한 16가지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단오 기간 내내 또 방송으로나 또는 SNS를 통해서 단오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단오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스태프들. 코로나가 만든 진풍경입니다. 이제 항상 단오장에서 계속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항상 좀 비슷한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온라인 단오 기회에 뭐 농악이라든지 관노가면극 등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저희가 연출을 해서 촬영을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종합편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보시는 분들이 영상을 골라서 보실 수 있겠네요. 네, SNS용은 아무래도 조금 그 사물놀이 말고도 좀 젊은 감성으로 해가지고 좀 다이나믹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보통 리허설 할 때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짧은 클립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 연희 중간에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원래 술과 떡을 나누며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데요. 이 떡을 먹으면 올 한 해 건강하고 소원도 이루어진다 믿기에 시민들과 넉넉한 인심을 주고받는 현장이었죠. 아쉽게도 올해는 잠시 접어둡니다. 요란한 재금 소리가 울리는 걸 봐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신목 잡기가 시작되려나 본데요. 신목을 잡을 신목잡이가 앞장을 서면 무녀와 풍물패가 그 뒤를 따릅니다. 인간 세계로 내려온 신을 뜻하는 신목. 이때 신목잡이가 걸음을 멈춥니다. 드디어 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전날 신목잡이의 꿈속에 성황신이 나타나 어떤 나무인지 미리 일러준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신기할 따름입니다.
재금 소리에 맞춰 이어지는 무녀의 구성진 축원굿. 신이 강림한 나무는 베어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우주목, 신목. 이제 준비한 오방천을 두를 차례입니다. 신에게 옷을 입히는 단장의 의미죠. 또한 동서남북 중앙까지 모든 곳에 만사형통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입히는 오방천. 단오제 기간 내내 신은 속세에 머물며 인간 세상을 구경하고 사람들의 소원도 들어줍니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강릉 단오제, 소통의 상징, 천년의 어울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더 뜨겁게 타오를 텐데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1년을 기다려온 축제, 신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어울림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단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관령 국사 성황신을 인간 세계로 모셔오는 그런 의식이었는데요. 네. 이번 성황제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런 진 풍경을 우리가 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원래 이 국사성황신을 인간 세상으로 모셔오는 이 행차가요. 네. 이렇게 대관령 구비구비 또 여기에 참여하는 뭐 제관이며 문이며 시민들이며 원래 긴 행렬을 이뤄서 내려오는 건데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차량으로 이렇게 따라온 거잖아요. 예. 좀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세월에 맞게 또 시대에 맞게 이 의식도 좀 바꿔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예. 네. 아이, 그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요, 난 게 아니고 국사 성황님하고 여성황님하고 1년 만에 합방을 하는 날이지 예. 않소. 그러니 두 사람이 이렇게 보름 동안 만나고 그 네. 기간 동안 큰 축제를 하는데 올해는 그거를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니 이것 또한 궁금스러워요. 예, 뭐 각종 문화 행사들 또 지정 문화재 행사들도 다 이렇게 무관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생중계 방송이 됩니다. 막 각종 공식 채널들과 SNS 채널들로 방송이 되는데요. 어디서나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국사 성황신이 최초로 네. 이제 차를 타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분이 지금 놀라셨을 겁니다. 혹시 성황신께서 멀미는 안 하셨을까? 저는 진지하게 그렇게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만은 저희 7번 국도도요. 이번 강릉 단오제 기간 동안에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국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위태로운 나라를 구한다 이런 뜻일 텐데요. 6.25 한국전쟁 당시에 이렇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분들 중에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래서 그거 학도 의용군이라고 하지 않소? 예. 그 까까머리 17살, 18살. 아니 우리 막내의 딸보다도 세서 어린 그런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니요. 네, 나라를 위해서 책을 내려놓고 대신 손에 총을 들었던 어린 학생들. 이 한국전쟁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학도 의용군 이야기를 들으면요. 진짜 감사함을 넘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마음이 좀 묵직해진 것 같습니다. 예,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학도 의용군들이 활약을 했지만 특히 강릉을 중심으로 강릉 학도들이 많았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당시 학도 의용군들은 어떤 활동을 했고 또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릉학도 6.25 참전 기념비 건립위원회 및 강릉학도 전우회 김동훈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중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학도 의용군으로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학도 의용군의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1950년 6월 27일, 25일 날 6.25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 6월 27일 날에 학도 문선대부터 조직이 됐고 또한 비상학도대, 대한학도의용대 등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서 전투에 참가한 학생 수는 공식적으로 27,700명입니다. 그 전장에서의 활약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그 강릉 사범학교 학생 41분의 학생이 강릉에 주둔해 있던 8사단 사령부 학도병으로 자진 입대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런 기록이 있고 당시 각 학교마다
학도 호국단이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한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호국단의 훈련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단상에 올라가서 나와 같이 전투를 할 지원자가 없는가.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34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8사단 사령부에서 신고 후에 소대장으로 최재한 그 어르신네가 임명이 돼서 1개 분대는 사령부 경비 업무, 그다음에 2개 분대는 각종 무기, 탄약, 군수물자를 차에 싣고 지금 전방에 지금 전투가 벌어져 있는 준문진, 사천, 영곡 쪽으로 트럭에다가 싣고 직접 조달을 했으며 내려올 때는 후속 부상병들을 싣고 내려오는 그런 활약을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인데도 그 전장에서 다치고 또 전사하고 아마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현실에서 겪었을 텐데 정말 뭐 우리가 지금 말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당시는 엄청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저도 뭐 군생활 30년을 했지만 그렇죠. 그 어르신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면담도 하고 기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증언을 들을 때 보면은 제 마음속에 참 저 어린 나이에 지금 말하면 중학교 3학년, 2학년 그러니까요. 고등학교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키가 큰 M1 소총을 들고 사격을 하고 그렇게 전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거는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완전 물러서면 죽는다. 오로지 우리가 고향을 찾기 위해서 조국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희생정신, 애국심이 없으면은 도저히 저희들이 그 이해를 안 갑니다. 그리고 어르신네들이 그 전투 과정에 그 비참했던 그 상황 같은 거를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고 이러세요. 그럴 때는 저도 같이 울면서 참 우리 그 학도, 강릉 학도 선배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뭐 탄약 또 보급품 이런 것도 나르고 또 뭐 부상병도 나르고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전투 현장에 투입이 되고 이렇게 전쟁을 겪으면서 특히 이 전국에 많은 학도병들이 있었지만 이 강릉 학도가 전국 학도병들의 어떤 효시가 됐다라는 역사적 의미 그렇게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강릉 시민분들 중에는 삼학도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삼학도 이야기는 195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삼학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삼학도는 강릉 농업중학교 출신의 홍순길, 최오규, 그다음에 사범학교의 박준년 여자분이고, 그다음 강릉 상업중학교의 김동문. 성함이 흉내가 같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김동문이고. 그 네 분이 처음에 6.25 전쟁 났을 때 그 최오규와 홍순길 두 분은 최오규 분은 서울대 치대를 다녔고 홍순길님은 성균관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전쟁이 나자 걸어서 강릉까지 왔습니다. 며칠을 그냥 야간에만 걸어서 와서 와보니 강릉이 완전히 적치하에서 소위 말하면 지방 좌익분자들, 그다음에 북한군들이 그 만행이 심해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구국 결사들을 조직해서 저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같은 동네에 사는 그 사범학교 박준년, 그다음에 김동훈이라는 분은 강릉 상업중학교 10회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동네 사는 분이기 때문에 최오규라는 그 생가에 야간에만 작업을 해서 지하방카를 만들었어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 라디오를 갖다 놓고 타자기를 갖다 놓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식을 벽보하고 전단지로 만들어서 야간에 강릉 시내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단하고 벽보에 말미암아 그동안 3개월 동안 적치하에 그 고생을 하신 그 강릉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되는 겁니다. 아, 언젠간 수복이 되겠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준 지금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강릉 농업중학교, 그러니까 최재규 어르신과 홍순길 어르신하고 같은 농업중학교 동기 동창인 김라는 분이 나도 하겠다 해서 같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집에 제사 가서 좀 갔다 오겠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동안 안 오다가 바로 그
학생은 오지 않고 대신 북계군하고 자익 세력이 와서 그 최오규 그 생가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지금 말하면 강릉시청 앞입니다. 그 수도국 바로 옆인데 글로 이제 끌려가는 도중에 아군 전투기가 이제 그 폭격을 하기 때문에 홍순길님은 최오규 그 친구의 덕분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탈출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가서 총살을 당했어요.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이건 무조건 이 역사는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말인데요. 그 생존해 계신 학도 의원분들의 어떤 처우도 그렇고요. 그 저희 후손들이 그분들을 좀 기리거나 어떤 호국 정신을 좀 본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저께 그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조국이 끝까지 책임을 질 건다 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누굴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총을 들었겠습니까?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또 내 고향을 위해서 또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총과 펜 대신 총을 드는 겁니다. 그런 분을 끝까지 그 명예와 그리고 그 자부심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발전적인 정책을 좀 폈으면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앞장섰던 그분들, 나이는 어린 소년, 소녀들이었지만 그들의 그 마음은 이미 어른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주었던 그 소총 한 자루, 그리고 또 포탄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들의 애국심, 바로 그런 에너지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힘이었고 근간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학도 의용군, 여러분 기억 속에 다시 한번 오늘 상기되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김동훈 사무총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오래될수록 좋은 거 있지 않소? 네. 그럼 기한 씨는 오래될수록 좋다. 이런 뭐 생각나지? 일단 뭐 된장, 고추장 같은 장 종류. 아하. 또 하나는 이제 뭐 저희 7번 국도와 저희 3명 오래 가야 된다. 그래야 더 좋은 거다. 그 담당 PD를 보면서 얘기해 주시죠. PD님 사랑합니다. 그 술도 오래 익을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도 오래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답은 너무 멋있다, 네. 야. 근데 또 내가 바라는 또 답이 아니네. 네, 그럼 뭔데요? 그럼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답은 네. 가수입니다. 가수. 오래될수록 그러니 좋다. 요새 아주 귀엽고 상큼하고 발랄한 그런 아이돌 가수들도 많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래도 저 가사 그 의미를 딱 뭔가를 알고 부르고 이러려면 그래도 조금 나이가 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거든. 오늘 행쇼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한 분은 정말 연륜이 가득 쌓인 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이 젊은 가수인데도 노래에서 연륜이 느껴져요. 예, 오늘 행쇼의 주인공들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쇼 행쇼. 오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고향 친구를 노래하는 가수 정다한, 이 좋은 세상에를 노래하는 가수 정연순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한 씨부터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향 친구가 되고 싶은 남자 고향 친구의 정다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가수 정연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다한 씨가 예전 한 3, 4년 전에 이미 앨범을 발표했었는데 네. 활동을 다시 하긴 것은 사실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예. 회사 대표님을 예. 우연치 않은 기회에 만나가지고 만나서 다시 이제 가수의 꿈을 본격적으로 네. 노래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전통가요를 알아가지고 가요제를 한 2번 정도 나갔다가 군대를 빨리 갔다 왔어요. 가수하려고. 빨리 갔다 와서 시작하자. 잘하셨네. 네, 가수하려고 잘했어. 갔다 와서 이제 취입을 했었죠. 잘하셨습니다. 다른 뭐 발라드나 아이돌 쪽으로 안 가고 우리 쪽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은 빙글빙글 돌아
사실은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청년이 부르기 그 가사가 청년이 부를 노래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 노래를 선택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냥 청년 감성이 아니고 그냥 이 노래의 주인이에요, 주인. 사실 네네. 그 어른들하고 예. 공감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노래를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노래가 있을까 생각. 사랑, 인생 많지만 그래도 어른들의 유년 시절을 한번 담아보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정연순 씨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명곡이죠. 예, 이 좋은 세상에 이 곡은 이 곡은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가든에서 띄워드렸었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사랑도 지나가고 세월도 지나가고 인생도 지나겠지만 한 번쯤 되돌릴 수 없잖아. 이 노래 부르실 때 혹시 뭐 누군가를 떠올리시면서 알겠습니다. 아 무슨 말? 아니 누군가를 떠올리. 좀 진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세요. 아니, 누군가 떠올리셔야 감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우리 또 얘기하다가 또 들을까봐. 자 이번에는 우리 정다한 씨가 고장난 벽시계. 나훈아 씨 노래 아닙니까? 맞습니다. 리틀 나훈아라는 별명을 이어가시는 겁니까? 사실 이 노래를 자주 부르는데 선곡한 이유가 애청자 여러분들의 세월과 청춘을 한번 돌려드릴까 해서 또 선곡을 해봤습니다. 정말 지금 말씀하셔서 얘기지 정말 아니 벽시계는 멈추기라도 하는데 우리 그렇죠. 세월은 도대체 자꾸 가고. 아니, 왜 이렇게 빠른 겁니까 시간이? 잠 돌린 넣죠.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사실 우리 정연순 씨가 또 요식업계 대부 아니십니까? 데모 참 데모라고 얘기해요. 정말요? 큰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아니 거기 뭐 유명한 가수들이 다 오고 탤런트도 오고 뭐 배우도 오고. 연예인들 거의 한. 아니 그럼 최근에 뭐 왔다 간 분은 송가인도 몇 번 찾아오죠. 송가인은 이제 저하고 또 행사도 많이 같이 하고 있어. 선생님 곱창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아 그래갖고 먹고 자주 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정연순 씨의 선곡인데요. 저는 어떻게 이 곡을 선곡하셨어요? 저희 가든에서도 지금도 가끔 틀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70년대 노래인데도 지금 21세기에도 우리가 함께 듣고 좋아하고 부르고 하는 노래잖아요. 명곡이잖아요. 이승연의 그리고 제가 가요 무대를 이걸 두 번 불렀어요. 작년에 두 번 불렀어요. 예. 그래서 또 애착이 가시는구나. 애착이 가고 그래서 행사 때 또 한 번씩 부르고. 예. 사랑한 그님을 보내고 우리 정다한 씨의 노래를 좀 청해 듣겠습니다. 보고 싶어서라는 곡. 보고 싶어서라는 곡은 직접 정다한 씨 곡인 거죠? 제 곡인데요. 예. 그 진미령 선배님의 미운 사랑 아시죠? 예. 그 노래 남자 버전인데 미운 사랑 작곡가 선생님이 송강호 선생님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곡은 그럼 발표한 지가 꽤 된 곡 아닌가요? 4년 정도. 된 거. 이 곡이 그러니까 정다한 씨가 세상에 가수 정다한으로 얼굴을 내민 노래. 네, 맞습니다. 인 건가요? 네. 보고 싶어서 당신으로 가득 찬 마음 만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오늘 정연순 정다한 씨 처음 시작할 때 정정남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진짜 그 남매답게 아주 두 분이 구수한 이야기와 함께 구수한 노래까지도 들려주셔서 정말 음악적인 흐름도 거의 지금 같은 맥으로 지금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누구나 첫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자 이번엔 고 김정호님의 하얀 나비를 여러분 광주 같은 이분 그렇죠. 맞아. 생각을 말아요 지나가. 그럼 아시겠지만 제가 노래를 진짜 좋아하고 또 조금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발라드를 주로 좋아하는데
저는 매주 행쇼 챙겨보면서 저도 언젠가 트로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아유 딱이라니. 예. 우리 기한 씨 얼굴을 보면 아주 생글생글하고 댕글댕글한 게 노래도 잘하지. 그렇죠. 아유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짱이 안 하나 아주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어머님들의 거의 뭐 아이돌입니다. 예. 아니 뭐 어떻게 그러면 저 현수 형님이 좀 가사를 좀 한번 써주시죠. 문학소년. 기환 씨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알겠습니다. 제가 기환 씨에 맞는 가사를 잘 떠올려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내용은 외로워 내 마음 빨리 찾을 그녀. 귀여운 그런 가사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우리 기환 씨가 부를 노래가 완성돼서 기환 씨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행쇼에 출연하는 그날까지 행쇼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시청자 세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지난해 이주민 영화제에 출품했던 단편 영화입니다. 한국에 온 유학생 왕지아 씨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요. 나는 그 학생들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이 가르쳐 봐서 아는데 네네. 이 공부라는 게 사실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지 또 우리나라 문화를 익혀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정말 이해가 간다니요. 낯설고 외롭고 또 늘 혼자였던 왕지아 씨에게 큰 위로가 돼준 존재가 있답니다. 한국에서 만나게 된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가족을 만났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6년 전 모든 한국에 온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꿈을 위해 혼자이 낯선 나라에 왔다.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미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꼈다. 바쁜 학업 때문에 나는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에서 나오는 날은 언제나 혼자였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수업을 받았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7년이 지났다. 올해는 나의 박사 과정의 마지막 해이다. 3월 초에 제가 우연히 친구한테 한국에서 많은 강아지들이 버려져 입양센터에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을 입양하여 데려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들은 외로움과 불안, 심지어는 위험까지 겪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단지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다. 아직도 내 마음을 놓지 못하는 과거의 어떤 일 때문인데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슬퍼진다. 2016년 내가 한국에 오기 이전에 친구가 나에게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로 준 적이 있다. 그때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는 나에게 강아지는 두려움이었다. 나중에 점점 그 강아지와 친해졌는데 강아지의 성격까지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 뒤로 이별을 겪었다. 꿈 같은 일이야. 2년 뒤에 가족들이 외출에 갔을 때 강아지가 실종되었다. 그때 도시 곳곳을 뒤졌다. 그러나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때 나는 거의 매일 울었다. 이런 지나간 일이 나로 하여금 지금 옆에 있는 도도를 소중하게 여기게 한다. 그에게는 단지 우리의 눈빛과 한 번의 포옹이 필요할 뿐이다. 말을 보고 싶지. 오늘 하루 못 만났어. 하루 종일 못 만났어. 보고 싶지. 그에게 있어 나는 그의 전부 있다. 그는 매일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내가 집에 나가면 그는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집에 돌아오면
기쁘게 된다. 그는 즐거움은 너무 단순하다. 한 끼의 음식이나 한 번의 산책이다. 그는 더 이상 욕심이 없이 단지 나와 같이 있으려고 한다. 너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 강아지에게는 한 번의 눈빛과 한 번의 포옹이 필요할 뿐이다. 사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 반려견들에게는 조금만 사랑을 주면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에게 2배, 3배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되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아니 나는요 사실 이 반려견은 없지만 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소. 이게 하루 일과가 지쳐갖고 집에 이래 가면 집에 계신 그분께서는 또 시큰둥하고 이러면 사실 맥이 쪽 빠지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이쁜 아들 딸들이 옆에 이래 와서 웃고 이러면 아유 내가 그래도 니네를 보면 힘을 북끈 내지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도 같은 거 아니래요? 이미 뭐 한 번 이렇게 버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유기견하고 또 반려견을 잃어본 아픔을 겪어본 왕지아 씨가 서로 만나서 새로운 또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네. 함께 힘든 유학 생활 이겨내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도내에서 최초로 정선에서 버스 완전 공영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정선군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재밌습니다. 이제 적어왔는데 시내버스 타고 읍내 가서 짜장면 사 먹는 마실 문화 이거예요. 네. 아니 그냥 배달시키면 되지. 네. 그 뭐 짜장면 사 먹으려고 그 이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꼭 가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 말 그대로 완전 생소했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보니까 진짜 읍내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그 마실 가는 재미가 있겠더라고요. 이번에 새롭게 바뀐 정선 시내버스의 모든 것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정선으로 갑니다. 날씨 죽이고 강원도 정선에 왔습니다. 자 오늘 뭐 강원도 정선 탐방 뭐 이런 아이템이라고 들었는데 뭐 하면 되나요? 오늘 이걸로 다니시면 됩니다. 나 진짜 이런 표현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후려. 정선구는 버스비가 1,000원이에요. 아, 진짜예요? 관광객이죠. 그치. 관광객한테 1,000원이에요. 일단 가보시죠. 불길한 예감이 좀 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출발. 6월부터 정선 곳곳을 누비기 시작한 요 버스 본 적 있으세요? 정체는 바로 정선군 공영버스, 일명 와와버스입니다. 정선에서 도내 최초로 버스 완전 공영제가 실시됐는데요. 버스 타고 딱 가면서 이런 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선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 정선 시내버스 타러 출발! 암만 생각해도 말이죠. 이 버스가 1,000원이라고 내 진짜 제가 의심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 담당 PD가 좀 거짓말을 잘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좀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이분한테 좀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다짜고짜 줄게요. 진짜 정선 버스 1,000원 내고 탈 수 있어요? 외지 분들하고 65세 이하 분들은 1,000원이고요.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학생들은 무료입니다. 근데 누구신데 이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복장이. 저희는 여기 와와버스를 정선군에서 이 강원도 최초 도입을 하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분들한테 차 시간은 물론이고 이렇게 좀 차 타고 내리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 정체는 바로 버스 안전 도우미. 승객들에게 버스 완전 공영제를 안내하기 위해 장날과 주말에 배치됩니다. 버스 노선이나 배차 시간을 알고 싶다면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답니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혹시 아니야. 실례지만 60둘이에요. 아우 야야. 그러면은 또 하나 바로 여쭐게요. 버스비 얼마 내세요? 버스비 제가 그전에는 많이 냈는데요. 네. 지금은 1,000원뿐이 아무데 그러니까 정선군에서는 1,000원만 내면 탈 수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장을 좀 이렇게 봐가지고 들어가시나 봐요? 예, 딴 때 같으면 차비가 비싸갖고 잘 안 나오는데 무료니까 매일 나와요.
혹시 그 버스 타시면서 뭐 이건 좀 좋더라 혹은 이건 좀 불편하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 불편한 건 없고 그 뭐 좋지 무조건 좋다고 봐야지. 뭐 술 한잔 먹고 있잖아. 늦게 가도 차가 있으니까 택시 안 타고 안 그러면 택시 타고 가야지. 대폭 저렴해진 가격으로 정선 군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와와버스. 그런데 정선군에서 운영한다니 혹시 재정적인 부담은 없을까요? 또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쌓이는데요. 그 해답을 듣기 위해 찾아온 곳은 정선군청. 버스 완전 공영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과를 찾았습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도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잠깐. 우리 도내에서 이 버스 완전 공영제를 최초로 도입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그럼 도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100% 적자 노선이라서 우리가 재정 보전금을 1년에 한 20억씩 보전을 버스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노선을 개편하려면 또 상당히 시간적인 부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에 따른 장점들이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노선을 또 바로바로 또 그 새로운 노선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완전 좋은 버스 완전 공영제란 말씀. 설명을 들었으니 이제 버스를 직접 타봐야겠죠. 단돈 1,000원만 들고 승강장에 도착한 기환 씨. 그런데 무슨 버스를 타야 되죠? 버스 노선 뭐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뭐 타면 될까요? 지금 화암 가는 차가 2시 10분에 있어요. 오 이제 곧 한 5분이면 도착하겠네요. 예, 여기가 화암 발경이에요. 예. 거기가 이 와와버스 되기 전에 3,900원이 됐어요. 기존엔 거리 비례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부 구간은 편도 5,000원 이상의 비싼 버스 요금을 냈는데요.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후에는 무료 혹은 단돈 1,000원. 선생님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버스요? 예, 화암 동굴 쪽으로. 화암 동굴. 탑시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저 기사님 진짜 1,000원 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다가 네. 버스 요금 1,000원 내고 통과. 정선에서 버스는 또 처음 타보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시내버스 투어를 시작한 기환 씨. 청명한 날씨에 기분도 좋고 버스와 함께 신나게 달리며 화암 팔경으로 향합니다. 와 하늘이랑 산이 너무 예뻐. 널찍한 창밖으로 바라본 세상은 푸릇푸릇 너무 예쁘죠. 자 단돈 1,000원으로 버스를 타고 이 화암동굴. 저는 강원도에서 리포터 생활하면서 여기 처음 와봤어 솔직히. 이거 버스 아니었으면 못 왔을 거예요. 그렇죠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진짜 절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화엄 8경 중에 여기가 화엄 동굴이 있는 곳이고요. 네. 저희 동굴은 사시사철 그냥 평균 기온 13도 정도 유지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특히 여름은 동굴 출구로 해서 이제 바람이 이제 찬바람이 나오는 이제 자연 에어컨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자 방금 들으셨죠? 본격적인 여름철 이제 시작되는데 최고의 피서지는 뭐다? 바로 화암 동굴이다. 자 이 감독님들 PD님은 차에서 인공 에어컨 쓰고 계세요. 저는 안에 혼자 들어가서 천연 에어컨 쐬고 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들어가면 되나요? 예. 아니 이렇게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하루 동안 버스 완전 공영제를 꼼꼼히 파헤쳐본 기환 씨. 마지막으로 버스 기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아유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일단 저는 뭐 외지 사람이지만 어쨌든 단돈 1,000원으로 이 와와버스 타고 오늘 뜻밖의 힐링 투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버스 완전 공영제 이거는 어떻게 좀 만족을 하세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아직은 시행 초기니까 뭐 이렇게 좀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미숙한 거, 부족한 거 이렇게 보완하다 보면
뭐 이 전국에서 이제 모범적인 사례로 버스 공영제가 정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제가 오늘 다양한 국민분들 또 기사님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숙한 보완할 부분들은 말 그대로 정말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완벽한 제도, 최고의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와. 내게 와줘, 왜 와줘, 베이베. 네, 많이 오십시오. 네, 많이 오십시오. 자, 두 분은 버스 완전 공영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완전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지 않소? 전원의 행복. 야, 정선 이름은 그 풍광이 아주 너무 아름다운데 네. 버스를 타고 딱 가다 보면 그 창으로 보이는 그 풍경이요. 진짜 있는 그대로 진경 산수와 그림처럼 펼쳐지거든. 그렇죠. 그런데 괜히 딴 데 가서 돈 많이 쓰고 여행을 하지 말고요. 네. 단돈 1,000원을 투자하면은 이런 거 다 해결이 돼요. 그렇습니다. 정선으로 갑시다. 예, 그동안 운수회사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또 주민들은 버스 요금이 좀 부담이 돼서 좀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동시에 다 해결된 겁니다. 맞습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는 지금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한 달 동안은 이제 주민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자, 평소 시내버스를 타면서 좀 아쉬웠던 점, 요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은 주저하지 마시고 좀 알려주시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버스가 좀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국민분들뿐만 아니라 정선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말 그대로 1,000원의 행복 다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이렇게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모두들요 건강하게 각자 자기 자리에서 행복한 시간 그렇게 보냈으면 참 좋겠지 않소. 저도요.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이하동문. 네. 또 앞으로 펼쳐질 한 주간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지역의 모습들, 풍경들 듬뿍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